네, 오늘은 펑션 쿨링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저희는 이커머스를 주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전에서는 회사에 있는 API를 가지고 하셔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상의 데이터와 함수를 만들어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상품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이런 이커머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좀 선언을 해볼 겁니다. 뭐 여기는 장바구니 데이터 있고, 주문 데이터, 주문 상세 데이터, 그리고 배송 데이터, 리뷰 데이터, 쿠폰 데이터, 사용자 쿠폰 데이터, 뭐 약관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와 연관된 데이터들을 우선 만들어 볼 겁니다. 원래는 이제 회사에 API가 있으면 그냥 그 API로 챗봇을 만들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는 API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좀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가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커머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데이터를 선언해주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저희는 이 저 데이터를 함수를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함수 정의를 해볼 건데, 이제 유저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올려보시면은 여기 사용자 데이터 보시면 이제 U001이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하기를 이 챗봇을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이 챗봇에 각종 질문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용자 아이디가 그 챗봇에 박혀 있어야만 이 챗봇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철수 씨가 로그인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김철수 씨의 어,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로그인을 김철수 씨가 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아이디를 U001로 일단 선언을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일단 쇼카트라고 해서 장바구니 상태를 조회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유저 아이디를 제가 입력으로 넣으면 그 해당 유저 아이디를 바탕으로 장바구니 상태를 조회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뭐 호출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내 장바구니에 뭐 들어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기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서 쇼카트를 호출한 다음에 쇼카트가 이제 결과를 반환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질의도 있을 수 있겠죠.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보이죠. 내 쇼핑백 상태 한번 확인해줘.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를 바탕으로 저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에 이 함수가 이제 결과를 반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함수를 실행해 보면은 뭐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왜냐면 유저 아이디가 지금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데, 저희가 챗봇을 만들면은 그 챗봇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든 이렇게 질문을 하든 이렇게 질문을 하든 이 쇼카트를 호출하기를 기대할 거다라는 거죠.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이래요. 그래서 실제 함수 호출은 똑같이 되겠지만 사용자가 말을 조금씩 바꾸서 질문하더라도 LLM이 이 함수를 이렇게 적절히 호출해서 이런 결과를 받아오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LLM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쇼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검색 함수라고 해서 서치 프로덕트 함수도 만들었는데, 이 서치 프로덕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해당 키워드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트북 서치 프로덕트에 노트북 넣으면 최신 노트북 추천해줘. 그러니까 최신 노트북 추천해줘 하면은 이 노트북이라는 키워드가 서치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좋은 평점의 헤드폰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헤드폰이 이 함수로 들어가서 결과가 나야 되고, 패션 제품 중 지갑 추천해줘 하면 지갑이 여기 들어가서 지갑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기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이 주어지면 이 질문에 맞게 LLM이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챗봇이 완성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서치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서치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을 한번 해봤고요. 네, 함수를 선언했네요. 함수 선언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는 함수인 add to cart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add to cart라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 장바구니에 울트라 슬림 노트북 추가해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유저 아이디는 U001로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U001로 선언을 해놨으니까
내장만구의 울트라 슬림 노트북 추천해줘 하면은 LLM이 이렇게 호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헤드폰 하나 카트 넣어주면 LLM이 이렇게 호출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T005번 제품 2개 내 장바구니에 넣어주면 LLM이 이렇게 호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LLM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add to cart 선언했고 실제로 호출했을 때 잘 호출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서 상품 제거 함수 remove from cart라는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장바구니의 상품을 제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내 장바구니에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쇼카트로 일단은 내 장바구니에 뭐 들어있어라고 해서 질문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가정해보고 근데 장바구니에서 노트북 관련 상품 모두 빼자면 이제 노트북이 들어가면은 이 장바구니에서 이제 상품을 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장바구니 함수를 호출을 해보면 노트북은 제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emove from cart 함수도 선언했고요. 일단 이번에는 주문 내역 전체 보는 함수를 또 선언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문 내역 전체를 보는 함수는 유저 아이디 넣으면은 그 유저의 주문 내역을 보는 함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선언하고 유저 아이디 넣었을 때 이 함수 결과 호출될 텐데 사용자가 내 전체 주문 내역 보여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호출되길 기대하는 거고 지난 주문 기록 다 확인하고 싶어라고 요청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길 기대하는 거죠. 함수 동작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특정 주문의 상세 내역 보기 함수 이거는 이제 유저 아이디 뿐만 아니라 주문 번호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ew order details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랑 이제 주문 번호 같이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좋겠다 기대하고 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view order details 함수 선언하고 주문 뭐 0001 상세 내역 보여줘. 0이 아니라 이게 알파벳 5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5551 상세 내역 보여주면은 이렇게 이 함수가 호출되기 기대하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이렇게 호출,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쿠폰 조회 함수, 유저 프로필이라는 함수 선언했는데 여기도 이제 유저 아이디가 넣으면은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넣었을 때 호출이 될 거고 내가 가진 쿠폰 전체 보여주면은 이렇게 호출되길 기대하고 내 포인트 좀 알려주면 이렇게 호출되길 기대하는 거고 현재 등록된 내 주소 알려주면 이렇게 호출되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잘 동작하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약관 약관은 이제 사용자가 약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search policy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했고요. 이거는 주문 취소나 반품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들어오면은 그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약관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문 취소는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고 반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호출돼야 되고 환불 규정 좀 알려주면 이렇게 호출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만들어 봤고요. 원래 사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렉으로 구현하면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렉으로 구현하면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벡터DB까지 만드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매칭으로 호출하는 함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벡터DB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렉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수 명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펑션 콜링을 한다라는 거는 LLM에게 함수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맞는 함수를 적절하게 호출해서 답변을 한다가 이제 기본 펑션 콜링의 이제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제 LLM에게 함수를 알려주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LLM에게 함수를 알려주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 LLM에게 함수를 알려주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AI의 챗GPT도 펑션 콜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의 챗GPT도 펑션 콜링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링크 가보시면은 오픈AI는 LLM에게 함수 형식을 알려줄 때 저렇게 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툴즈라는 리스트에다가 함수들의 스펙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알려주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 API한테 getWeather라는 함수를 알려줄 거면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알려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etWeather라는 함수는 이렇게 타입은 펑션이고 name은 getWeather 그리고 이 함수는 이러이러할 때 요청을 주면 된다.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거에 해당하는 이제 디스크립션이 들어가 있고요.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요청을 던졌을 때 함수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 선택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etWeather라는 함수는요, locati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 파라미터는 문자열 입력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입력을 넣으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required라는 이제 필수 파라미터란 뜻입니다. 적어도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반드시 locati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만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즉, getWeather라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은 사용자가 로케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만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의 날씨 알려줘 하면은 get weather 한 다음에 로케이션에 프랑스 파리 넣어서 호출하면 돼요. LLM이. 근데 그냥 아무것도 말 안 하고 날씨 좀 알려줘라고 하면은 LLM은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required가 location이기 때문에 로케이션 값을 사용자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LLM은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기본 펑션 콜링 아이디어예요. 사용자가 요청을 줬는데 그 요청이 함수의 명세와 부합한다면은 LLM은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자한테 함수의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할 건데, 사용자의 요청이 함수를 호출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은 LLM은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요. 로케이션이 없는데 굳이 호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오늘 날짜 알려주면은 어딘지를 말 안 했기 때문에 LLM은 이 함수를 호출 안 할 거고요. 프랑스 파리 날씨 알려주면 프랑스 파리를 로케이션 파라미터에 넣어서 LLM은 getWeather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제 오픈AI의 챗GPT API한테 펑션 콜링을 시킬 때에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일단 형식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가급적이면 오픈AI에서 지향하고 있는 저 형식을 맞춰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 오픈AI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형식에 맞춰서 제작성을 했습니다. 뭐 쇼카트, 서치 프로덕트, 애드 투 카트, 리무브 프롬 카트, 뷰 더 히스토리, 뷰 더 디테일즈, 뷰 유저 프로필, 서치 폴리시 인포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함수들을 오픈AI에서 펑션 콜링 할 때 LLM에게 알려주는 형식 그대로 제작성을 했습니다. 제작성을 했는데 이 제작성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되는 일이죠. 부담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GPT-4한테 그냥 써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써달라고 했냐면은 GPT-4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프롬프트 주면 돼요. 아래는 오픈AI에서 펑션 콜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의 스펙 작성법이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아래의 함수들을 툴즈 리스트에 작성하라 하고,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함수들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GPT-4한테 그냥 프롬프트로 날려서 제가 위에서 만든 함수들을 툴즈 리스트에 위 형식 참고해서 적어달라고 했더니 GPT-4가 써준 게 바로 이겁니다. GPT-4가 그냥 써줬어요. 써줬고 그냥 저는 이 형식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GPT-4가 작성을 이렇게 해줬어요. 작성해줬고, 그럼 이 예시는 어디서 본 거라고요? 이 예시는 오픈AI 공식 문서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오픈AI에서 펑션 콜링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설명 적혀져 있거든요. 그 설명에 있는 예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GPT-4가 작성을 해줬고, 저희는 이제 GPT-4가 저렇게 작성을 해줬는데 하나 더 챙길 게 있어요. 하나 더 챙길 게 있는데 이렇게 함수들의 이 명세를 가만히 보면요, 이 함수들에 대한 명세에 이 함수들이 어떤 식으로 값을 반환하는지 그 함수의 반환 형식은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어떤 함수 이름으로 어떤 파라미터로 호출해야 되는지는 적혀져 있는데 이 함수의 호출 결과 형식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는 안 적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서치 프로덕트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명세를 보면은 서치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고, 이 함수에 대한 설명도 적혀져 있는데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러이러한 파라미터로 호출해라도 적혀져 있고, 필수 파라미터는 키워드라고 한다라는 정보는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서치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서치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데이터를 반환할 때 그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안 적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펑션 콜링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반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건데, 보시면은
제가 이 함수들을 호출을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반환을 할 예정인지를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search product라고 하는 이 함수는 결과를 반환할 때 이렇게 반환할 겁니다. success, 키워드, 카테고리 필터, result count, products. 이렇게 반환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죠? 이 함수 올려보면 돼요. 올려보면은 search product라는 함수 올려봅시다. 올려보면 서치 프로토트 함수 보시면 이 형식으로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을 리스폰스 포맷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네, 서치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 형식을 반환하고 있고요. 반환 여기 적어놨고요. 이게 리절트 컬럼즈 포맷에다가 이 함수가 반환할 형식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이렇게 툴즈 리턴 포맷이라고 해서 이 함수가 반환할 형식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실제로 데이터랑 함수를 만들었고 데이터랑 함수 만든 다음에 오픈AI에서 LLM에게 전달할 함수 형식을 오픈AI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형식 그대로 이렇게 툴즈 여기다가 그대로 적었어요. 그대로 적었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실제로 반환할 형태를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툴즈 리턴 포맷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 건데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함수로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랑 함수로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함수들이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함수가 처리 가능한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는 게 힘들다 이러면은 그냥 함수들을 주고 GPT-4한테 이 함수로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 파이썬 문자 리스트로 적어줘 하면 적어주거든요. 이거 GPT-4가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적어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함수로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좀 적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GPT-4한테 함수 주고 이 함수들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커머스 시나리오 적어달라 하니까 GPT-4가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GPT-4가 적어준 거로 우리가 가진 함수로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랑 함수가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함수가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요거 말고도 좀 다양하게 얻기 위해서 일상 대화 데이터를 좀 다운받아 봤습니다. 일상 대화 데이터 다운받아 봤고 보시면 함수가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에는 연애 상담,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SM 수신 동의 변경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하게 얻으려고 제가 일상 대화 데이터를 인터넷에 있는 거를 좀 다운받아 봤어요. 다운받아 봤고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게 질답으로 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런 답변을 해라.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해라. 일상 대화 데이터가 QA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았고요. 이 데이터가 중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QL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했고요. QL 기준으로 중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QL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하면서 여기에는 이 QL에는 중복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Q열, A열 말고 이 Q열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파이썬 리스트로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치챗 퀘스천이라고 해서 여기 일상 대화 질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5개만 출력해 볼까요? 5개만 출력해 보면은 일상 대화 질문들이 이제 저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저장되어져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저희가 학습 데이터 만들 때 좀 학습 데이터 만들 때 현재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다가 과 같은 사용자의 단순한 잡담이라는 문자를 붙여봤어요. 과 같은 사용자의 단순한 잡담 이렇게 해서 붙여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만들 때 이러한 시나리오는 함수로 처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LLM GPT-4한테 알려주면서 데이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불가능한 실현 시나리오가 이런 것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퀘스천스에는 함수로 처리 불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 일반적으로 LLM으로 챗봇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랜덤으로 날짜를 생성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관점에서라면은 어떤 날짜를 생성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시고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함수가 25년 이후의 일들만 처리할 거라면 굳이 23년부터 날짜를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내일 날짜를 랜덤 생성하는 제너레이트 랜덤 데이터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면 이 날짜가 이게 랜덤으로 생성되는 함수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데이터 만들 때 활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yes or no 둘 중 하나를 반환하는 함수도 만들어 봤어요. pick random y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실행하시면 yes, no가 랜덤으로 반환하게 될 겁니다. 랜덤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서 이제 GPT-4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GPT-4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AI 키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를 바탕으로 펑션 콜링 데이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make 펑션 콜링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I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이제 유저 아이디들의 리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한 개를 랜덤으로 선택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퀘스천 투픽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들어올 건데 이거는 여기 퀘스천 투픽스에서 랜덤으로 두 개를 고를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함수가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를 여기다 넣어줄 거라서 랜덤으로 두 개를 또 고를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함수가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하나 선택을 할 건데 위에서 선언한 unsupported 시나리오즈 요거죠. unsupported 시나리오즈 뭐예요? 요거죠. 이거랑 제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리스트 있죠. 이 일상 대화로부터 만들어 놓은 이 리스트를 같이 주고 거기서 랜덤으로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를 두 개 선택하는 거는 여기서 두 개 고를 거라고요. 여기서 두 개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수가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 여기서 위에서 두 개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이 언서포티드 시나리오즈라고 하는 거는 요거랑 요거 중에서 이제 하나를 랜덤으로 고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럴 거고, 오늘 날짜는 또 랜덤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오늘 날짜는 랜덤으로 생성할 거고, generate random date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랜덤으로 생성할 거고, 그다음에 yes or no라고 해서 문자열 둘 중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이런 일련의 이 과정들을 거쳐오고 나서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 프롬프트를 한번 봅시다. 당신은 온라인 쇼핑몰 상준몰의 AI 챗봇을 파인튜닝 하기 위한 펑션 콜링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챗봇은 상준몰 AI 상담사이고 고객의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툴즈에 기반하여 펑션 콜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못하네요. 툴즈에 기반하여 펑션 콜을 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툴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툴즈가 여기 변수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 툴즈 받을 거예요. 이 함수 명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함수 명세에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각 툴즈 함수의 리턴 결과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툴즈 리턴 포맷. 툴즈 리턴 포맷 뭐예요? 툴즈 리턴 포맷은 제가 위에서 만든 요겁니다. 이 함수의 반환 형식을 받아줄 겁니다. 받아줄 거고요. 받아줄 거고, 고객의 아이디는 제가 이제 유저 아이디들을 넘겨주면 여기서 하나 랜덤으로 고를 거거든요. 그럼 랜덤으로 하나 고르겠죠. 채팅 날짜는 챗 데이트는 여기 제네레이트 랜덤 데이트에서 랜덤으로 만든 날짜가 들어가겠고, 컴플레인이 이제 yes면 고객이 컴플레인하는 상황을, no면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세요라고 했는데, yes or no는 또 랜덤이거든요. yes or no가 어딨죠? yes or no가 픽 랜덤 yn으로부터 yes or no가 랜덤 생성될 건데, 그 랜덤으로 생성된 yes 또는 no가 들어갈 거예요. 대화의 주제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이는 필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to question to fix는 뭐예요? 함수가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랜덤으로 두 개 고른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후출해도 해결할 수 없거나 함수랑 상관없는 대화 요청도 중간에 포함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래의 주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ne supported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뭐예요? 함수로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랑 제가 여기 이거랑 일상 대화 데이터만 갖고 온 거 이거랑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들어갈 거면. 그래서 함수로 처리할 수 없는 고객의 요청 또는 쇼핑몰 컴플레인은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십시오. 함수가 처리할 수 없는 고객의 요청은 담당자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라고 제 챗봇 시나리오에다 껴봤어요. 함수가 처리할 수 없는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뭔가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가야겠죠. 저희 서비스에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지시사항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멀티턴 대화에서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계속 끌고 가는 양상을 보여주십시오. 질문마다 주제를 다르게 하는 것은 지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턴 데이터를 만들 건데 질답, 질답, 질답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질문을 매번 다르게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멀티턴 대화를 좀 따라달라 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 만들 때마다 이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될 거예요. make function pulling 데이터라는 함수로 호출이 될 건데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랜덤 픽업, 랜덤 픽업, 랜덤 픽업, 랜덤 이런 식으로 여기 요것들은 전부 다 이제 랜덤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랜덤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드는 순간 매 순간 랜덤으로 저 변수 값들이 채워져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프롬프트가 완성돼서 GPT-4 API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에다가 또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10번까지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11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이 번호가 틀리네. 근데 어쨌든 보면은 그럼 이거 이렇게 수정하면 되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지시사항 몇 번인지를 적은 거니까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기 좀 싫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수정합시다. 수정해가지고 이제 LLM에 호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호출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에 프롬프트에 더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AI 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사는 고객 발화에 맞는 응답을 생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프롬프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GPT-4한테 쏠 프롬프트를 지금 이어서 작성 중입니다. 이를 위해 1년에 툴즈 또는 펑션 콜을 생성하면 멀티턴의 대화를 통해 고객을 응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포인트를 문의하는 경우 뷰 유저 프로필을 호출하여 호출 결과를 참고하여 적절한 답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출 결과는 가상으로 만드십시오. 고객과의 대화를 종료하기 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세요. 고객이 더 문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고객이 너는 누구인지 물어보면은 저는 상준몰의 AI 상담사입니다. 상준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문의 또는 고객의 주문에 대한 문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12번 AI 상담사는 주어진 함수 외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래와 같은 일을 직접 해주는 것처럼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AI 상담사는 고객의 환불 교환 주문 등 업무 요청을 직접적으로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함수의 일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막 해줄 것처럼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의 이제 펑션 콜링 에이전트는 펑션 콜링 챗봇은 저희가 주어진 함수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벗어난 일을 해줄 것처럼 답변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환불 교환, 주문 취소 등 업무 처리 요청을 할 경우에는 문의하신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인간 담당자에게 요약하여 전달하는 게 맞다라는 지시사항도 넣어줬고요. 쇼핑몰 고객센터 업무 외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상담사가 할 주의사항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 좀 적어줄 거예요. 예시 좀 적어줄 건데 일단 13번 봅시다. 고객이 주문 내역에 대해 문의할 때는 상품명 및 주문 기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고 가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get order history 함수를 호출해야 할 상황에서 고객이 정확한 주문 일자를 말하지 않고 그냥 최근에 또는 이번에와 같이 요청할 경우 대한 날짜로부터 이전 3개월간의 이력을 조하세요. 스타트 데이터를 대한 날짜로부터 3개월 전의 날짜, 엔드 데이터를 대한 날짜로부터 지정하면 됩니다. 네, 대한 날짜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런 지시사항도 좀 넣어줬고요. 이건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적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고객이 특정 주문 일자를 말하는 경우 스타 데이트와 엔드 데이터를 해당 주문 일자 -1 플러스 1로 설정하세요. 고객이 쇼핑몰 운영 정책이나 상품 정보 등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검색하지 않은 내용을 지어서 답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시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예시 넣어봤어요. GPT-4가 만들어야 할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처음에 고객 아이디 넣고 대화 날짜 넣은 다음에 고객 AI 상담사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문한 캣타워 배송 상태 문의드리려고요. 이러면은 얘가 이제 펑션 콜로 뷰 오더 히스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겠죠. 호출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함수 호출 결과가 여기 펑션 리스폰스가 함수 호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캣타워 배송 문의드리려고요 라는 요청에 LLM은 이렇게 이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한다라는 겁니다.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요거를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한 번 더 호출을 해야겠죠. 호출하고 그 다음에 호출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또 답변했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또 이제 질문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 샴푸 괜찮은 거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함수 호출하고 함수 호출 결과 받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랑 티키타카 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이 함수를 사용자 요청이 함수를 호출해야 될 상황이면은 그제서야 함수 호출하고 호출 결과 받고 답변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시에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제 남성형 기모 후드 집업 사이즈 문의드려요 하면은 남성형 기모 후드 집업 사이즈 문의했으니까 기모 후드 집업을 이렇게 함수 호출하고 호출 결과 받고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이 필요 없는 질문을 했을 때에는 따로 호출을 하지 않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또 다른 예시 보면은 뭐 대조 토마토 2kg 주문하려고 했는데 품절돼 가지고요. 재고 없는 건가 하면 대조 토마토로 검색해서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한다든가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4개 정도 넣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한 프롬프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5 퀘스천스를 5개 정도 잡아가지고 5번 호출한 건데 이 퀘스천스가 뭐죠? 이 퀘스천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위에서 만든 요거예요. 요거 이 일반 잡담이 이렇게 일반 잡담 데이터가 퀘스천스라고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요거를 5번을 호출을 하면 실제로 이 함수가 5번 호출이 됩니다. 이게 5개 호출하면은 근데 이 퀘스천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unsupported 시나리오즈랑 이 지금 unsupported 시나리오랑 붙여져 가지고 하나의 리스트가 돼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하나의 리스트가 돼서 바로 여기로 unsupported 시나리오즈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저희가 넣는 이 질문 아까 일상 대화 데이터가 여기 하나 추가돼 가지고 서포티드 시나리오즈로 하나로 합쳐져서 이 함수를 호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위에서 준비했던 툴주 그리고 여기 유저 아이디 함수 리턴 포맷 그리고 퀘스천 토핑 함수로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 함수로 처리 불가능한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을 해봤고 총 5번 정도 호출해봤더니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GPT-4가 잘 만들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안녕하세요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A의 상대문서가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고요. 호출 결과 받았고 이렇게 답변하죠.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질문하니까 재입고 정책 알고 싶어요 하니까 재입고 정책을 조회한 함수 호출해서 호출 결과 받아서 이렇게 답변하고 결제 수단을 변경하고 싶어 하니까 이거는 못하니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네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함수에 맞춰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맞게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고요. 이 두 번째 데이터도 보면은 네, 장바구니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하니까 호출해서 호출했고 호출 결과 바탕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은 무선 이어폰을 추가하고 싶어요 하니까 무선 이어폰을 상품 조회한 다음에 상품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 상품을 장바구니 추가할까요 하니까 추가해 주세요 하니까 add to cart에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함수 호출하고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된 것 같고요. 요걸 이제 400건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400건 정도 생성을 해봤어요. 생성했는데 400건 정도 만드는데 뭐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고 이 1시간 동안 만든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 72번 샘플을 임의로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해봤더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2번 임의로 그냥 한번 출력해 본 겁니다. 출력해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91번 한번 출력해 봤더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91번도 나쁘지 않게 잘 출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펑션 콜링 학습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고요. 만들어 봤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만든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할 LLM에 맞춰서 좀 전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할 때는 퀸 2.5라는 모델을 써볼 겁니다. 퀸 2.5라고 하는 모델을 써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퀸 2.5라는 모델을 학습을 해볼 건데 퀸 2.5에 이제 펑션 콜링 챗 템플릿이 있어요. 퀸 2.5의 펑션 콜링 챗 템플릿은 그냥 퀸이라고 하는 이 모델의 공식 문서 가면 나와져 있어요. 나와져 있어가지고 가보면은 이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면은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면은 여기 오늘 날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날짜를 학습 데이터 만들 때 계속 만드는 이유가 보면 대화 날짜에 들어 있잖아요. 원래 LLM을 서비스에 쓰면은 오늘 날짜가 보통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저 여기서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퀸 공식 문서에서 사용하는 제한하고 있는 퀸의 예시 템플릿에서도 오늘 날짜 들어가잖아요. 보통 LLM으로 서비스할 때는 오늘 날짜가 시스템 프롬프트가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주려고 이거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날짜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함수 명세가 이 툴즈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툴즈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시스템 프롬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저희는 여기 이 형식에 맞춰서 저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들을 이 형식에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 명세는 툴즈 사이에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형식으로 해라 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설명이 저희 있네. 툴콜로 해라. 그래서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죠.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고 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 함수 명세에 들어간 거 보면은 얘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get current temperature랑 get temperature date 이게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있고 사용자가 샌프란시스코 오늘 온도 어때? 내일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시스턴트는 함수 펑션 콜링을 할 때 이렇게 넣네요. 툴콜 이렇게 해가지고 get current temperature랑 get temperature date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함수를 나열을 했고 함수랑 파라미터 나열했고 실제 함수 호출 결과는 유저에다가 들어가요. 보시면 롤 유저에다 들어갑니다. 호출 결과는 롤 유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저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다음 어시스턴트는 실제로 함수를 이렇게 호출했고요. 함수 호출 결과는 여기 유저 롤에 넣게 되고 그러면은 LLM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이제 퀸 2.5 챗 템플릿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저가 실제로 말한 건 아니에요. 유저가 실제로 말하는 건 아니고 어시스턴트가 함수 호출해서 함수 호출 결과 나오면은 롤 유저에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LLM의 입력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LLM 이렇게 답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퀸 2.5에 펑션 콜링 챗 템플릿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저걸 이제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위에서 만든 GPT-4가 만들어준 이러한 데이터를 이 퀸 2.5 챗 템플릿에 맞춰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 만든 거 보면은 고객 아이디랑 대화 날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일단 빼야 돼요. 요거를 일단 빼기 위한 함수가 이 pass 메타데이터라는 함수고 고객 아이디랑 대화 날짜를 빼줄 겁니다. 이 함수가 빼줄 거고 그다음에 pass to can 포맷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요. 저희가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파싱해 가지고 요 부분 파싱해서 정확하게 퀸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겁니다. 정확하게 퀸 형식으로 유저랑 어시스턴트가 티키타카 하는 요 형식으로 IM 스타트, IM 엔드 요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이 pass to can 포맷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로 실제로 호출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pass 메타데이터에다가 임의로 10번 데이터를 넣어봤거든요. 10번 데이터 넣어봤더니 CID랑 데이터 파싱해서 출력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0번 임의로 넣은 10번 데이터에서 유저 아이디랑 데이터를 잘 파싱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임의로 10번 데이터를 pass to can 포맷으로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롤 컨텐트 해가지고 일단 오픈 AI 형식으로 맞춰놨어요. 오픈 AI 챗GPT API 형식으로 맞춰놨고 오픈 AI 챗GPT API 형식으로 맞춰놓으면은 나중에 챗 템플릿을 어플라이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바뀌겠죠. 알아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네, imStart, imEnd가 imStart, imEnd 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오픈AI 형식으로 일단 바꿔놨거든요. 왜냐하면 오픈AI 형식으로 우리가 일단 바꿔놓으면 나중에 채 템플릿 어플라이 하면은 알아서 저 형식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은 롤 유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의 응답은 롤 어시스턴트로 들어가 있고 사용자가 또 요청하면 또 롤 유저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롤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어시스턴트 롤의 컨텐트로 보시면은 툴 콜 사이에 함수 호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퀸 형식을 한번 보면 어시스턴트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여기 어시스턴트 부분에 툴 콜로 함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툴 콜로 함수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툴 콜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 결과는 또 롤 유저에 넣어야 돼요. 롤 유저에다 넣어야 돼요. 툴 리스폰스라고 해서 함수 호출 결과는 롤 유저에 넣어야 돼요. 보시면은 툴콜 해가지고 함수를 호출했으면은 함수 호출 결과는 여기 롤 유저에 넣어야 돼요. 롤 유저에 넣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롤 유저에 넣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응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어시스턴트가 응답을 하고 사용자가 질문하면 어시스턴트가 이제 함수를 호출해야 될 상황이라 판단되면은 툴 콜로 함수 호출하고 함수 호출 결과를 롤 유저에 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그래서 이제 오픈 AI 형식으로 롤 컨텐츠로 일단 넣어는 놨어요. 넣어는 놨고 이걸 이제 나중에 챗 템플릿을 어플라이 하면은 이 형식으로 알아서 바뀌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이제 파싱이 되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 어플라이 챗 템플릿을 할 거긴 한데 일단 요거를 위한 1차 전처리는 마친 거예요. 일단 오픈 AI 형식으로 하긴 했지만 일단 요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뭐 다른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어요. 32번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싱 잘 되는 거 확인했고 45번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싱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추출한 유저 아이디는 CID라는 열에다 넣었고 그리고 추출한 오늘 날짜는 데이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롤 유저, 롤 어시스턴트가 티키타카 하는 저 오픈 AI 형식으로 전치를 하는 거 있죠. 이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한 거는 이 메시지스 열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그럼 툴주는 뭐냐면 아까 툴주는 이거예요. 아까 오픈 AI 형식으로 함수 명세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이 툴주는 이거예요. 툴주 이건데 이 툴주 이거요. 툴주 이거를 그냥 아까 오픈 AI 형식으로 함수 명세 적어놓은 거 이거 실제로 LLM의 시스템 프롬프트에 전달할 예정이죠. 어디다 넣으면 돼요? 시스템 프롬프트에 이 툴즈 사이에다가 저거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 툴즈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 툴즈라는 열에다가 넣어놨어요. 일단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차피 이 툴즈 값은 다 똑같긴 하겠죠. 다 똑같긴 하겠지만 이렇게 넣어놨고 그래서 넣어놨고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캔 2.5 펑션 콜링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시스템 프롬프트 구성도 해볼 건데 일단은 아까 봤던 캔 2.5 펑션 콜링 챗 템플릿에서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저희가 확인했어요. 저희가 확인했고 이거를 저희의 데이터에 맞춰서 구성을 해보자면은 일단 툴주가 있죠. 이 툴주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툴주 사이에 이 툴주 사이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값이 여기 들어가야 챗 템플릿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 구성을 일단 이렇게 해볼 겁니다. 요거 참고해서 시스템 프롬프트 만들어 봤어요. 당신은 상준몰의 AI 상담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하십시오. 일단은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의 현재 아이디 넣어줄 거예요. 이건 이 아이디가 있어야 저희가 펑션 콜링을 원활하게 유저 아이디 넣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현재 아이디 이렇게 넣어줄 거고 오늘 날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툴주를 넣어줘야 되는데 툴주는 보시면은 이게 약간 XML 형식으로 여기 열리고 닫히는 요 사이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줘야 되니까 지금 저 형식에 맞게 툴주 열리고 툴주 닫히고 이 부분 있죠. 툴주 열리고 툴주 닫히고 이 부분에다가 저희는 이제 이 이 함수를 저희가 파싱해가지고 저희가 툴주라고 하는 이 리스트를 이 함수에 넣으면 이걸 파싱해가지고 이 툴주 XML 사이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갈 예정이요.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딱 요 위에 딱 요거네요. 들어가서 들어갈 예정이고 실제로 시스템 프롬프트가 완성된 형상을 한번 보면 이렇게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아이디랑 오늘 날짜 들어갔고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단 퀸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 형식을 이제 크게 바꾸는 거는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퀸에서 제한하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급적 좋고요. 그 형식 그대로 학습하는 게 어쨌든 퀸이라고 하는 모델이 학습될 당시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형식은 가급적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툴즈에다가 저희가 만들었던 그 툴즈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를 하싱해가지고 최대한 이 형식에 맞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툴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퀸 2.5 펑션 콜링 채 템플릿 이 형식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가진 함수들을 꽂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어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이 현재 아이디랑 오늘 날짜는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여기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 보시면은 데이터마다 이 현재 아이디랑 데이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GPT-4로 데이터 만들 때부터 유저 아이디랑 데이트 오늘 날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꽂아 넣어서 시스템 프롬프트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이 시스템 프롬프트도 이렇게 여기다가 새로운 열로 추가했어요. 새로운 열로 추가했고 그럼 이제 저희가 캔 2.5 펑션 콜링을 학습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거죠.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거고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 유저 아이디랑 데이트가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되어 있고 각각의 행에 있는 유저 아이디랑 데이트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 함수 명세도 시스템 프롬프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롤 유저랑 롤 어시스턴트가 티키타카 하는 게 메시지스 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퀸 토커나이저로 채 템플릿을 어플라이 해줄 거예요. 어플라이 해줘가지고 데이터를 완전히 구성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희가 허깅 페이스에 올렸는데 허깅 페이스에 이커머스 펑션 콜링 데이터 세트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올려놨어요. 일단 올려놨고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학습하는 거는 저희가 다음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